관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정상인의 혈압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의 농도,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중 X가 많아졌다면 얘는 ADH죠. 그리고 ADH는 특정 농도 이하에서는 0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을 먹고 나면은 오줌의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줌 삼투압의 변화가 큰 거고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상하부가 X의 분비를 조절한다. X는 ADH고 당연히 시상하부가 조절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P1일 때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은 수분 손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를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것이고, 디귿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구간 1과 구간 2 중에서 구간 1에서 오줌의 삼투압이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엔 오줌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구간 2는 다시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ADH가 0보다 커져 있다면 구간 1에서는 ADH가 아예 분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특정 농도 이하에서 ADH가 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생성된 오줌의 양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많다라고 할 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구간 1에서 ADH가 0이면 오줌량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혈중 ADH의 농도는 물 섭취 전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라고 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간 1은 ADH가 0. 그 다음에 물 섭취 시점은 또는 그 이전은 어떠냐면 사실 삼투압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높게 유지되고 적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ADH는 0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하고 마지막에 회복됐을 때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양의 ADH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구간 1보다는 섭취 전에서가 더 높게 되겠죠. 미음, 혈장 삼투압은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고 할 때 혈장 삼투압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대로 구간 1은 낮고 구간 2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구간 2에서 더 높아진 겁니다.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죠. 혈압이 체온이 낮아질 때 일어나는 조절작용이라고 했는데 시상하부가 이제 조절 중추고, 자,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조절하는 것과 골격근을 통제하는 게 있는데 체온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체온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액션이 나타나죠. 그때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수축하겠고 골격근도 수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골격근 수축은 열을 생성하는 거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은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래프 밑에 2번에 아래 나 그래프에서도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래프 니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더울 때 나타나는 액션이니까 얘가 열의 발산이 돼야 되겠고 또 체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높아지는 기역은 이거는 당연히 열의 생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기역 A와 B는 모두 수축이다. 그렇죠. 둘 다 수축이에요. 하나는 열 발산 억제, 하나는 열 발생 촉진. 기역은 열 발생량, 열 발생량 또는 열 생성량 맞고 니은은 열 발산량,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지? 그러면 니은도 맞고 A는 지금 여기 이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수축을 의미하는데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보다시피 동그라미 니은, 즉 열 발산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열 발산을 줄여서 추울 때 더 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B는 열 생성을 촉진하는 거니까 기역, 동그라미 기역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고요. 피부 근처의 혈류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체온이 낮아지거나 하면은 혈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추울 때 말이죠. 36.6도보다 37.4도에서 더 많다라고 했다면 혈류량이 따뜻해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추울수록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37.4도에서 많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피부 근처에 임모근이라고 하는 건 임모근은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인데 평상시에 이렇게 털들이 누워 있다가 추우면 닭살이 돋는데 그게 임모근의 수축으로 인하여
잇모근이 수축하면은 닭살이 돋으면서 털이 서게 된다는 거야. 동물들은 털이 많을 때 이런 효과로 이 단열층이, 공기 단열층이 생기면서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크게 나타나죠. 사람은 효과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잇모근의 수축은 언제 나타난다고? 36.8도와 37.4도를 비교할 때 체온이 낮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더 내려갈수록 잇모근 수축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이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설명입니다. 혈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복 시에 포도당을 투여하면 혈당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호르몬 X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면 그 X는 인슐린일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고자 하는 호르몬일 테니까.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죠. 이자에. 그러면 자, 문제. 혈중 글루카곤은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인슐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글루카곤의 양일 것입니다. 인슐린은 이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거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은 T2일 때보다 T1일 때 글루카곤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맞겠고, 혈당량은 T3와 T2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혈당 그래프가 지금 이 녹색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포도당을 투여하고 나서 혈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의 작용을 해서 다시 낮아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T2가 혈당이 제일 높은 시점쯤으로 볼 수 있고 T3는 그거보다는 훨씬 낮아져 있으니까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X,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X는 세포 내로 포도당 유입을 촉진한다. 이 기능이 인슐린의 주 기능 중에 하나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리을은 맞는 설명.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호르몬 X, 즉 인슐린을 투여해도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게 오해가 있는데, 2형 당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슐린 수용체 결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용체가 결핍됐거나 또는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즉 완전히 0%가 됐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 70만 돼도 이상이고 100점 만점에 10점이 돼서 이상이죠. 100점 만점에 0점만을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용체가 완전히 결핍된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럼 이 정도의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수용체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인슐린이 충분히 많이 분비된다고 가정하면 그 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은 낮아집니다. 않는다가 틀렸죠. 미음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